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질문을 하십니다만 특히나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재명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재명이가 소년공 출신으로서 가난을 극복하고 지금의 대통령이 됐다.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삶의 모습이었죠. 근데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야, 뭔 소리냐? 이재명이 뭔뭐 소년공이었다라는 거야. 소년원 출신이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난잡한 일을 막 저지르고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이었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저한테 이제 많이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거를 질문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2021년도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알기는 모스탄이라고 하는 분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소년원 출신, 소년공 출신 이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좀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진짜 우리가 이재명의 과거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많이 다루어졌던 얘기예요. 2022년도 같은 경우도 2,000명 가까이 있는 대화방에다가 이 소년원 출신이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벌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내용이 뭐 이렇죠. 중학생 때 범죄로 퇴학을 당했고 그리고 또 소년원에서 4년에서 5년 가까이 복역을 했다라는 거죠. 뭐 지금 나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문제가 이제 되니까 이 여성분께서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는 다른 사람이 몰래 게시했다, 해킹을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렇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 20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가 나오다가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버 같은 경우도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얘기는 1970년대 안동댐 근처에서 뭐 소년들이 놀러 온 뭐 이렇게 뭐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가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거죠. 이거로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이재명이가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라는 것이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친구가 설날에 이재명한테 욕설이 담긴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뭐 극단 선택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뭐 하기도 했었는데 뭐 마찬가지로 전부 다 벌금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큰 유튜버 같은 경우는 불구속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이냐? 아직까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 소년 안동댐 가짜 뉴스죠라고 누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해요? 사람들이 사건이 진짜라고 판명이 났어요.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식의 얘기가 시작이 됐던 것인가? 안동댐이 됐거나 소년원이 됐거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냐? 2021년도 지금은 이제 뭐 안타깝게 또 뭐 세상을 떠나신 분이죠, 그렇죠?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얘기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래요. 2021년도 5월 16일 정도에 이제 그 김모 씨 이분이 이재명이 무슨 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서 이재명이 소년원을 다녀왔다라는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소년원을 다녀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변경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확장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김모 씨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소년원에 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안인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안동댐과 관련돼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근거가 뭔지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아시는 바처럼 이재명이 어렸을 때 대양실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대양실업이 있었던 곳이 안양소년원 근처였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팩트 체크를 조금 해보니까요. 이재명이 근무했던 대양실업이라고 하는 곳이 안동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위치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F코아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는 그런 어떤 회사였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일을 했다라는 대양실업 같은 경우는 안동 이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소년원, 그 소년원 같은 경우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심여자 중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고 과거에는 안양소년원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자, 이름이 바뀐 거를 통해
가지고 유추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소년원은 어떤 곳이다? 여성들이 가는 소년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언론에서 이게 뭐 여자 소년원이다라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뭐 과거에는 뭐 몇 년도까지는 이제 그 여자 뭐 이렇게 좀 되긴 했지만 이재명이 뭐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뭐 남자 위주의 그런 소년원이었어.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일단 이제 안양소년원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나왔던 기사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녀들만 수용되어 있는 안양소년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64년도부터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여자 보호소년 수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소년원으로 됐던 게 63년도고 6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자 보호소년원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재명이가 갈 수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안동댐에서 무슨 뭐 남자애들이 뭐 어떻게 뭐 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을 가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안동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만들어졌던 게 76년도 10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76년도 2월 달에 성남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도 이제 맞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더라고요. 야, 이재명이가 때가 어느 때인데 중학교에 못 갔다라는 것이야. 중학교 진학률이 99%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못 갈 수가 있어?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 이 연도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65년도 70년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를 가지 못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90%가 넘었던 거는 1980년대 들어서고 나서야 사실상 이제 90%가 넘었던 것이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도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번에 뭐 모스탄이라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의 뭐 소년원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어떻다? 제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에다가 막 단체톡 같은 거에 막 뿌리고 했었다가 그 단체톡에 들어와 있는 잔입해 있는 개딸이 신고라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벌써 몇 사람이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유포시켜서는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뭐 카톡 같은 경우도 검열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재명의 진짜 과거는 무엇이 있냐? 사실 이제 충격적인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팩트 체크가 다 돼 있어요. 왜냐면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쓴 글이거든요. 자기 어린 시절을 갖다가 회상을 하면서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프레스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에 끼어 좌측 손목이 골절되는 산재 사고를 입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김경숙이라고 하는 누님 노동자에게 연정을 느꼈다. 나보다 한 살 어린 꼬맹이 여자애가 나이를 2살이나 속여 나로 하여금 누나라고 부르게 하여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주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건방지게 놀던 힘 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그 공장의 프레스 그 일을 할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인격적으로 보거나 인성으로 보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나이를 속였다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부터가 일단 모든 논란들이 어때요? 다 거짓말 다 속였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뭐 논란들 아닙니까? 나이도 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아버지 직업이 무슨 뭐 이게 뭐 쓰리잡을 넘어가지고 무슨 뭐 20개나 뭐 직장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모든 논란들의 중심이 있는 게 본인인데 오히려 본인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를 속여가지고 나보고 누나라고 불렀다고 머리끄댕이를 갖다 그냥 막 잡아가지고 뭐 찢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식판을 갖다가 막 던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공장 내에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어떤 인성과 이런 인품을 갖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의 가족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일기장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기장 보니까 재명아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일기장을 이재명이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일기장의 내용이 은연중에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백반기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 아시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의 어린 시절에 이게 아마 10대 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기장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사진만 보더라도 딱 느껴지는 게 일기장을 우리가 빨간색 펜으로 쓰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일기장만 이렇게 막 빨간색으로 뭔가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컸었고 지금도 좀 그렇지 않나요? 빨간색으로 막 이름 쓰고 이런 것들이 약간 그래. 근데 일기를 막 빨간색으로 쓴다? 이것도 좀 희한한데 더 눈에 띄는 게 뭐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모 안에 누가 보든지 간에 근연이라고 하는 얘기가 적혀 있죠. 자기가 뭔가 좋아했던 여성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성이랑 뭔가 좀 이렇게 뭐 잘 안 됐나 봅니다. 이 여성이 교회에 다른 어떤 오빠랑 뭐 이렇게 뭐 쿵짝쿵짝 뭐 거리고 있었나 보죠. 꿍냥꿍냥 거리는. 그거에 이제 분노를 해서 그런 것인지 이재명이가 그 여성을 가리켜 가지고 근연이라고 하는 말을 10대 아이가 자기 일기장에다가 빨간색으로 그거를 쓴다? 이게 납득이 잘 되나요? 자, 당시에 이제 그 개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쉴드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아래로 내려 쓰는 획 부분을 흘려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독특한 필체라는 거죠. 막 너무 독특해가지고 막 찢어질 정도인데 다른 글자와 대조해 본다면 그게 그녀라고 쓴 게 맞다라는 것이고 10대 소년이 쓴 일기장인데 뭐가 이게 문제가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저 부분 말고 요 부분을 보신다면은 명명백백하게 이거는 그녀가 아니라 그년이라고 썼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요. 사실상 이재명이가 그녀라고 쓴 부분도 어떻습니까? 그년과 그녀가 명확하게 지금 글씨가 다르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10대 때 쓴 게 뭐가 문제냐가 아니라 10대 때 저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는 거, 일기장에다가 그 여성에 대해서 그년이라고 쓴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훨씬 더 충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재명이가 소년원에 뭐 다녔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는, 인격을 알 수 있는 이재명이 쓰는 워딩과 표현들, 자기가 직접 썼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재명을 평가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